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천자의 작문을 줄이는 연습, 요약하기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딱 일단 원문을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먼저 이걸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다 보면은 단락별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단락은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PPT 자료라 중간까지 끊겼지만 뒤에 더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한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단락이 있는데 이때 보세요.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시간을 나타내죠. 무슨 호우니까 뭐뭐 한 후에 얘도 시간이겠죠. 그날 오후에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사건을 기억하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쉽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 놓은 시간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시간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왜 7번까지 있냐면 시작문다. 우리가 자, 등장인물의 정보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증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원증이라는 학생과 학교가 후원을 받는 이야기는 이 모든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1번 두 번째, 이 카이시 처음에는 자 처음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요. 주의할 거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저것을 다 읽어보고 한번 작문으로 해본 상태에서 저와 함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보셨으면 처음 내용이 뭐가 있었죠? 원진과 친구들이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죠. 왜냐면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죠. 익숙해져서 만다 더 이상 감사 편지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처음의 사건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시간이 나타내주는 사건의 핵심 내용 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 ETN 하루는 자 또 하루는 했는데 만약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새로운 담임 선생님으로 리 선생님이 오시면서 사건이 전환이 되죠. 얼마 되지 않아 또 학교에 후원 물품이 와요. 그렇죠? 이때 원증이란 주인공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누가 이 선생님이 봐버리죠. 그러면서 또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전개되죠? 4번째죠. 李老师看到这些东西后 그렇죠. 이 선생님이 그 후원 물품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 표시를 하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학생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사 표시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리 선생님이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 다음에 뭔가 이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죠. 바로 그날 오후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번, 5번은 사실 연결된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뭘 하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당면을 사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후원자들에게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위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지 쓰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끌어 주는 거죠. 당면 사서 당면은 아마 여기 선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 편지를 같이 후원자에게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자, 第二天上课时 第二天 이튿날이죠. 이튿날 수업을 할 텐데 자,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마움을 지닌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이런 일을 내가 한 거는 너네들이 고마움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4, 5, 6번은 같이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 3번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나 이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한다음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거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총 몇 단락이냐면 지금 7개로 나눠 그러니까 7단락은 아니에요. 실제 단락은 아마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문이 보이지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총 시작 문단 플러스 6개의 시간 흐름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락은 보통 요약하기에서는 3단락에서 5단락이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작정 그냥 3단락으로 나눠야지 이게 아니라 첫 부분, 시작 부분을 하고 그 다음 끝 부분을 하고 났더니 총 5개가 남았는데 이 카이시 이텐을 묶어서 두 번째 부분으로 그렇죠? 가운데의 첫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 선생님이 보고 나서부터 조치를 취하는 내용까지를 가운데 2번 그래서 처음과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해서 4단락으로 한번 줄여볼까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단락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쭉 읽었을 거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해석본을 볼 텐데 자, 원증은 한 희망초등학교의 학생이고 그녀가 있는 학교는 매년 사회에서 보낸 대량의 후원물품을 받는다. 후원자들의 후원물품 때문에 원증이 있는 학교의 각 방면의 조건은 오히려 좋다. 이게 직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그럼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공이 원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희망초등학교 학생 신분 밝혀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건이 발단이 되는 매년 사회에서 보낸 대량 후원물품을 받는다라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첫 단락은 굳이 여러분들이 막
삭제하려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결국 후원자들의 물품 때문에 원증 있는 학교가 이 조건이 좋다는 걸 뭐냐면 이게 환경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열악하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원 물품을 받으니까 뭐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라고 하면 돼요. 후원 물품 받는다. 다시 후원 물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집어서 소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원증의 학교 방면에 조건을 줬다. 앞에서 원증이 다니는 학교란 말을 썼기 때문에 소자를 그대로 썼죠.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썼으니까 뒤에는 그냥 바로 원증 더学校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자신이 한 장문이 모범 해설집에 있는 모범 장문과 같은지를 좀 비교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모범 장문부터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정확한 어법으로 사용되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글로 줄여놓은 이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본인이 내가 한 것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두 같은 포털 사이트에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의 중심 내용, 주요 내용은 처음에는 원증과 친구들은 후원자들이 보내는 물건들이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원자들 물품을 받고 나면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써 감사를 표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점점 후원받는 이런 일이 예사로운 일이 되면서 더 이상 감사 표지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후원 물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다. 자, 원문에서 주엔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주엔쭈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사로운 일이 된다라는 표현을 좀 특이하게 썼거든요. 시이웨이 장러 이렇게 나와서 시이웨이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여기다 평상시 일처럼. 그래서 예사로운, 익숙해져서 예사로운 일이 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누려고 하니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쓰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안 어려워요. 그렇죠? 시관할 때 시에 이외 뭐뭐라 여기다 우리가 빙창할 때 창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써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는 원증과 친구들 모두 신기했다. 그렇죠? 혼자들 보내는 물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물품을 받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품 계속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 감사 편지 썼다라고 하면 되겠죠. 편지를 해서 감사를 표했다. 한꺼번에 뭐라고 하면 돼요? 시에谢信 表示感谢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에感谢信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비하우스를 줄인 이유도 감사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슨 일이 터졌죠? 아까 시이웨이 장러, 그렇죠? 시이웨이 장러. 시간이 지나자, 시간이 장, 시간 변화. 여기도 시간 변화가 들어가긴 하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익숙해져서 감사 편지 안 썼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러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 일단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뒤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신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중국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一天 하루는 원징所在的班级来了一位新班主任. 아까 정리했었죠. 그렇죠? 보세요. 머릿속에 이미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사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하루 선생님, 새로운 담임이 오셨다. 그렇죠? 也就是刚从师范大学毕业的李老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주인공이 이미 원징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대학교가 출신이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는 이상은 대학 출신 이 선생님에 대한 설명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신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林老师刚来不久这所希望小学又收到了大量捐助的物品.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 희망초등학교, 희망초등학교라는 건 중국에 되게 유명한 학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사회 지원을 받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초등학교에 또 대량의 물건들을 받았어요. 그럼 또 왔다 그냥 물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捐助的物品, 그렇죠? 후원 물품을 받았어요. 文静还是像往常一样从学校教务处领回图书和文具就分发给了大家.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교무처에서 받아와서 이런 필요 없죠. 금방 물품이 왔으니까 모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린老师看到这些东西后, 이 선생님이 이걸 본 이후에 그냥 본 후에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 앞에서 물건을 다 설명했으니까. 就随口问道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물어봤다는 뜻입니다. 这些都是别人捐助的吗?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는 거니? 同学们回答道. 반 친구들은 다 대답을 했어요. 是的, 그래요. 李老师接着又问, 또 물어보죠. 每年都会有捐助吗? 모두 후원이 있니? 同学们说是的, 而且还很多呢. 그럼요. 그리고 많아요. 라고 했어요. 자, 아직 계속 대화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줄인 것도 대화체로 썼는데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을 썼는데 이렇게 대화체가 오히려 쉬운 경우에는 꼭 필요한 대화체만 옮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일단 더 읽어볼게요. 那你们是怎么处理这些捐助物品的呢? 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어요. 그렇죠? 李老师
随手拿起一本捐来的书问问同学. 일단 손에 집히는 대로 하나 후원받은 물책을 들고 친구들이 물어요. 很简单, 统计一下. 자, 统计一下란 말은 일단 계산을 하는 거죠. 몇 개가 왔고 얼만큼 왔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然后就分给大家. 그리고 나서 모두들에게 나눠줍니다. 원징 회의다. 원징이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징是班上的学习委员.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장 정도 되겠죠. 负责做这件事. 바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那你们有没有对捐助这些东西的爱心人士表示感谢呢? 이 후원 물품을 보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느냐라고 다시 물어요. 李老师问道.以前写过感谢信. 예전엔 썼었어요. 那现在呢? 지금은 听到这句话同学们低头不语. 무슨 말인지 알죠? 고개를 떨구었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자,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밑줄 그냥 쭉쭉 끄는 게 너무 많죠? 왜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 사건은 뭐죠? 그쵸? 너네들이 이렇게 많은 물건을 받는데 이 물건을 받고 나서 이 부분이죠. 감사 편지를 쓰느냐, 감사 편지를 감사함을 표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것만으로도 얘네들이 뭔가 지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看到同学们的反应, 자, 반 친구들의, 이 반응을 보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李老师就知道了答案. 네, 바로 답안을 알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더 이상 안 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他想了想说, 그는 뭐 했어요?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今天下午我们去做一件事. 오늘 오후에 일 하나만 하자. 자, 콜론을 썼어요. 이 일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给帮助过我们的爱心人士寄一些礼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오후에 할 일은 바로 우리를 도와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자. 자, 우리를 도와줬던 그 후원 인사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후원자들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후원자들에게 선물 붙이러 가자라고 말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한국어로 다 돼 있죠. 그렇죠? 한국어로 돼 있어서 그럼 핵심만 좀 그래도 본 김에 핵심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일단 원징에 반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와서 리 선생님이라는 거 설명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아까 이 선생님이 사범대학 나고 이런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에 또 후원 물품을 받았는데 원징이 도서와 문구를 모두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의 편지를 쓰지 않나요? 예전에는 썼지만 그러자 지금은요 했더니 고개를 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후원자분들에게 선물을 붙이러 가야.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라 보시죠. 자, 그날 오후에 이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당면가게 가서 많은 당면을 샀어요. 그런 후에 이 선생님은 다시 학생들을 데리고 우체국 가서 이 당면들을 몇 개로 나누어 각각 후원자들에게 붙였습니다. 자, 내용이 되게 길지만 결국에는 후원자들에게 선물로 당면을 선택했다라는 거. 당면을 그러면 사서 뭐 했다? 후원자들에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우체국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사 편지도 동봉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증 학생들 물건 붙이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분주하게 일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왜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만 정리를 해놨냐면, 자, 보세요.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번거로운 일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낮에 갔단 말, 오후에 갔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이 날이 어두워졌단 말이 이미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줄임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오후에 이 선생님은 학생을 데리고 당면을 샀고, 아까 당면을 샀고, 우체국으로 갔고, 당면과 감사 편지를 후원자들에게 붙였다. 그렇죠? 이 정도는 장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라 보시죠. 자, 이번에도 일단 중국어로만 나와 있으니까 역시 제가 그냥 중국어로 바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二天上课时, 자, 이튿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튿날 사건. 자, 뭐예요? 李老师问同学们, 이제 이 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昨天我们只是给爱心人士寄了份礼物就用了一下午的时间. 자, 이下午 时间은 말은 오후 내내, 온종일, 오후 내내란 표현입니다. 온종일 아니겠죠? 오후의 모든 시간을 다 썼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튿날 이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는 이 후원자들에게 선물 붙이는데
오후를 내내 다 썼습니다. 那么大家想一想 그럼 모두 생각을 해보세요. 他们给我们寄图书和文具会花多长时间呢? 그들이 그러니까 후원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도서와 문구를 보내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도 통신说也要一下午 오후 내내 걸릴 겁니다. 요도 说得一天 여기서 데이겠죠. 하루가 걸릴 겁니다. 因为还要去选购图书和文具 이유는 이 도서를 선택해서 사야 되고 도서와 문구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막 골라서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릴 거라는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은 안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오후 내내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또 말했어요. 说到是的从决定捐助我们到捐助完成至少也要一天的时间. 그렇죠? 从到로 썼어요. 이런 게 좀 보이면 빨리 보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총따오 이러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후원을 보내는 걸 결정하는 것부터 어디까지 그들이 이 후원을 그러니까 후원하는 걸 완성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하루의 시간이 걸린대요. 可是我们连给人家写感谢信的时间都没有吗? 连또 하면 뭐뭐조차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 편지 쓸 시간조차 없겠습니까? 别人捐助我们是因为他们有爱心. 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후원해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애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并不是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다? 出于责任和义务, 책임과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而我们接受别人的帮助就应该心存感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마땅히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说完这番话, 자, 이 말이 끝나자 李老师才开始上课.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을 봅시다. 이튿날 다시 뭘 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를 하는데 후원을 보내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결정부터 우리 후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하루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거의 보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선생님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한국어로 좀 잠시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튿날 수업 때 이 선생님은 우리가 어제 붙인 반나절을 썼어요. 후원자분들이 우리 돕는 것에 더 많은 시간 썼을 거예요. 더 많은 시간 혹은 하루의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시간도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라고 말했다. 그렇죠? 요거는 굳이 간접합을 안 쓴 게 간접합을 오히려 훨씬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오히려 줄여서 할 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부호 같은 경우 특히 PPT 치시는 분들은 부호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고지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실까요? 자, 这件事, 자, 이 일입니다. 给了文静和同学们很大的触动. 이거는 이제 상당한 울림을 주었다. 울림이라는 것은 뭔가 감동이나 마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뜻입니다. 从那以后, 그때 이후부터, 그죠? 이때 이후부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따로 단락으로 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 실제로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这件事之后, 这件事以后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다음은 또会定期 정기 그대로 켜지네요. 给这些捐助自己的爱心人士写信 表示感谢. 그렇죠?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했고요. 역시 감사의 편지를 썼다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因为他们都明白了一个道理, 하나의 도리를 깨달았죠. 그렇죠? 接受别人的帮助却不表示感谢甚至还心安理得是非常不可取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심지어 뭐하면 그냥 당연시 여기고 편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럼 이 말은 다 적을 필요 없죠. 뭐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함을 표해야 된다는 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좀 줄여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이제 모범 해설이 있습니다. 모범 장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앞에서 이미 삭제 기술이나 이런 건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억한 다음에 그 기억한 사건을 중국어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혼자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핵심, 왜 저거 부분을 빼고 이런 내용만 남겼는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모범 작문을 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법이 약하신 분들은 모범 작문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